안녕하세요. 노타이밍입니다. 장기 투자의 원동력 세 번째,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학습이었고, 두 번째는 백테스팅을 통한 실행이었고, 세 번째는 이렇게 실행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는 자기 투자 철학에서 나옵니다. 이 투자 철학이 나오려면은 아까 전에 학습과 백테스팅도 중요하지만 어, 주식시장, 자본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이해의 툴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본시장, 주식시장, 그리고 자본주의 체계, 특히 미국 위주의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자본주의 체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1번 M2,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량으로 하는 이 통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교롭게도 오늘 8월 15일인데 1971년 8월 15일에 닉슨 쇼크라고 해서 미국의 대통령인 닉슨이 예전에는 1달러를 누군가 갖고 오면은 금으로 바꿔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이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베트남전을 통해서 재정 적자도 심해지고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그리고 달러를 갖고 온다고 해서 금을 나눠줄 미국의 여력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통화량이 크게 지속적으로 계속 풀려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발췌한 것은 이 프레드, 그러니까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이걸 보시면은 꾸준히 우상향하는데 특히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죠. 돈이 이렇게 풀렸으니 당연히 물가도 계속 오르는 것이고 물가가 오르는 것 이전에 주가는 이런 통화 증가를 선반영해서 주가도 많이 올랐죠. 좌우간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물가는 증가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적용돼 왔었습니다. 여기서 물가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PPI,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 보십시오. 2020년 코로나 때 M2가 증가하고 코로나 때 M2가 증가하니까 PPI,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경제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그에 따라서 경제 주체가 가격이라는 신호를 통해 자산을 배분하고 경제 수단을 배분하고 물자를 배분하고 이런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제 체계입니다. 그래서 디플레를 굉장히 무서워하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는 것은 매출 금액 자체는 오른다는 것이고 우리 최근에 식당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7,000원, 8,000원짜리 메뉴가 많았는데 이제 9,000원, 만원. 만원도 이제 싼 그런 메뉴가 되었죠. 아주 정말 너무 힘듭니다, 요즘. 이렇게 식당의 매출과 이익은 이런 인플레이션 체계하에서 꾸준히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명목상의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을 하면은 기업은 이렇게 쌓이는 돈이 많아집니다. 기업에 쌓이는 돈이 많아지는 것을 기업 가치로 볼 수 있는데 기업이 매년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한 것이 기업 가치인데 이것이 증가를 하면은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면은 주가 곱하기 주식 발행수는 시가총액이니까 시가총액도 상승하죠. 그렇다면은 이런 기업들이 모인 주가 지수도 시가총액 상승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죠. 82년부터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 82년도에 166이었는데 지금 13,000입니다. 이게 12,000포인트가 넘게 올랐고 수익률로는 7,700%가 넘는군요. 즉 770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역시 82년생이 있다면은 누군가 82년 8월에 태어난 사람의 미 0살부터 아기 때부터 계속 투자를 했다면은 그 113이라는 S&P 500은 현재 4,200이 되어서 약 3,600%의 수익률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구글에서 검색한 것인데요. 구글 검색창을 열고 나스닥 종합의 티커는 IXIC이고 S&P 500은 SPX입니다. 이렇게 이 몇 글자를
입력하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구글에서. 한편 S&P 500과 같은 주가 지수는 시가총액을 비중으로 해서 지수를 계산합니다. 즉 S&P 500 컴포넌트, 그러니까 구성 종목이 있는데 S&P 500에서 가장 많은 구성 종목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7.3%의 애플이고 6.6%의 마이크로소프트, 3.4%의 아마존, 2%의 테슬라, 구글은 AC, 그러니까 이게 보통주랑 우선주라고 하는데 이것이 2%, 2.8%에서 약 3.8% 정도 되고요. 합치면서 테슬라도 약간 높고 아마존보다도 좀 높은 것 같네요. 그 다음이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약 45%, 40% 정도가 애플이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버크셔 해서웨이도 좋지만 애플을 그냥 살 것 같은데 버크셔 해서웨이 자체를 사는 것도 매우 좋은 투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인덱스 펀드인 거죠. 액티브 펀드가 되겠군요. 그 다음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것이 1.4%, 엔비디아 1.2, 존슨앤존슨 1.2, 이런 식으로 각 시가총액을 비중으로 S&P 500의 순위가 결정됩니다. 즉,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2020년, 21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가 각광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약 10% 이내로 근소하게 제치면서 1등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계속해서 아이패드 그리고 M1이라고 하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북 에어도 M1 실리콘을 사용한 맥북인데요.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을 계속 가져온 애플이 다시 시가총액 1위가 됐죠. 즉 우리가 S&P 500에 투자하는 것만으로 S&P 500은 이렇게 혁신에 통해서 1등이 된 기업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갖게 하는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문자로 풀어쓴 건 좌측과 같습니다. S&P 500과 같은 주가 지수는 시가총액을 비중으로 해서 지수를 계산하는데 기업 가치가 상승하여, 즉 2020년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각광을 받으면서 1등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애플은 다시 M1 노트북, M1 실리콘을 대중화하면서 다시 한번 저력을 인정받았고, 그래서 현재처럼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보다 1.3%포인트나 앞서는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서 현재 1등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은 현재 잘하고 있는 기업인 것입니다. 주가 지수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산출하므로 현재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 1등의 비중을 갖고 있고 그 다음으로 잘하는 것이 2등,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는 순위가 매겨집니다.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는 이렇게 뭐가 잘하고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덱스에 이렇게 반영이 되니까요. 최근 기사를 봐도, 최근이라고 해봤자 정말 저번 주 금요일이군요. 저번 주 금요일에 연합인포맥스 기사를 보면은 이런 애플의 7.3%의 주가 시가총액 비중이 기사화되었습니다. 7.3%는 꽤 높은 수준인데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저는 S&P 500의 구성 종목을 계속 관찰을 하는데 애플이 6%대였는데 이렇게 7%나 된 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중반 IBM도 6.4%였고 그 다음에 AT&T, 우리가 배당주라고 샀다가 많이 물린 종목이죠. 저는 솔직히 AT&T를 투자를 예전에 했었는데 이거 다 팔고 애플로 가서 좋은 수익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에서요. 배당 받으려다가 10%, 20% 빠지는 건 기본입니다. 왜냐면 주식은 기본적으로 20%씩 위든 아래든 움직이는 자산이니까요. AT&T도 5.5%였고 엑슨모빌 역시 5% 정도였죠. 즉 애플의 S&P 500 지수 내 비중이 7.3%인 거는 우리나라 삼성이 코스피 20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처럼 굉장히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가 지수는 시장 1등 종목을 알아서 골라주는데, 그냥 주가 지수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다면 그냥 이렇게 애플처럼 움직임이 좋은 현재 1등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S&P 500에서 2등, 3등, 4등, 5등을 하고 있는 다크호스들 중에서 잘 고르면은 미래 시가총액 1등 주식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테슬라라고 봅니다. 이런 미래 시가총액 1등 주식을. 이렇게 애플 아니면 테슬라 같은 현재 시가총액 주식 혹은 미래 추정되는 시가총액 1등 주식에 집중 투자하면은 인덱스 펀드보다 주가 지수보다 무조건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인 수익률은 높겠지만 그 보유하는 기간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S&P 500은 아까 전에 보시면 이렇게 MDD가 50% 정도에 달하지만 막 60%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예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1억이었던 게 60%가 빠져서 막 4,500만 원, 5천만 원이 되는 게 어렵다고 하면은 주식 외에도 그거보다 덜 움직이는 채권 같은 거에도 분산 투자를 해야만이 이런 믿음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장기 투자 원동력 1, 2, 3에 대한 사항이고요.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지속되어야 장기 투자는 계속될 수 있고요. 저도 2022년도에 1월부터 6월 말까지 계속 내려서 힘들진 않았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은 장기 우상향 한다는 것, 명목 수입, 명목 수익, 명목 수입과 그러니까 명목 매출과 명목 이익이 계속 오른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명목 가치로 보는 주가 지수, 주가는 오른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장기 투자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